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보안 전공의 이영입니다. 악성 코드 2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여기 악성 코드 분석 소개랑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을 조금 이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2시간짜리 수업은, 그죠? 2시간짜리 수업은 실시간으로 할 예정이고요. 1시간짜리 수업은 동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뭐 편하게 그냥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그냥, 우리 실시간 수업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실습을 보여주시면 걸로 그냥 20점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번 보여주시면 돼. 어떤 실습이든지 제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2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어, 어차피 인원이 적어요. 살짝 폐강도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폐강이 안 되네. 그래서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미는 없는, 아니, 재미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는 이제 번역서예요. 번역서라서 사실은 조금 뭐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또 게다가 교재가 아니에요. 원래. 교재가 아니라서 이 파워포인트도 지금 제가 책 보고 다시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만들고 있어서 막, 좀, 저, 뭐지? 제 파워포인트스럽죠? 그쵸?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번역이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용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찾으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저거 없애버리지 않았네. 저거 있어야 여기 가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애버릴게요. 다음에. 자, 2장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소개라고 해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요. 이제 뒤에서 실습할 만한 내용이 실습은 아니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크게 보면은 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래요. 사이버 공격에서 악성 코드가 가진 의미와 역할.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악성 코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예, 요즘은 다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하죠. 예. 뭐 사실 뭐 우리가 배웠던 어, 사전 공격으로 어떤 크레덴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정 정보를 빼낸다. 사실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그 정도 그렇게 트라이를 하면 들키거든요. 브루트포스로 한다? 들켜. 어떻게 해요? 보통 악성 코드를 보내가지고, 그쵸? 계정을 탈취하죠. 그런 형태가 낫지. 어, 음. 그래서 악성 코드는 아주 이 공격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에서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DNI 러브 서비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시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하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뭐 악성 코드 분석의 중요성.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이미 발생한 이유고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유고 그때 저도 역시 그럼 악성 코드 분석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악성 코드 분석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것들은 볼 거고요. 왜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런 거. 랩 환경은 여기서는 이제 버추얼 박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대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초반부터 그렇게 빡시게 환경을 설정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 간단하게 하고요. 우린 주로 윈도우 악성 코드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우분투로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일 여기서 추천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데스크탑에 우분투를 깔고 거기다가 하이퍼바이저를 깔고 뭐 윈도우 가상 머신을 깔든지 아니면 리눅스 가상 머신을 깔든지 그런 식으로 해라. 왜? 혹시라도 이 악성 코드가 가상 머신을 빠져나오면은 호스트에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호스트 머신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럴 만한 자원이 없죠.
그쵸? 뭐냐. 리눅스에다가 그렇게 하기 좀 어렵고 하니까 리눅스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혹은 랩톱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VM웨어 플러스 우분투 일단 가보고요. 필요하면 저기 동적 분석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때 추가합시다. 또 이제 버추얼박스가 잘 아시겠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네. 안전한 걸로 하려고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예요. 걔는 이제 그 스냅샷을 딱 쓸 수 있거든요. 사실 스냅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 악성 코드 분석에서는. 왜냐면은 뭐 리눅스는 상관이 없는데 윈도우는 감염시켜보고 확인해보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감염시키고 맨날 재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기 악성 코드 샘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 그냥 하나만 거의 볼 겁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악성 코드란 무엇인가? 아니 이것은 해킹의 이해입니까? 디지털 보안의 이해입니까? 그때 다뤘던 것 같은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악성 코드. 아 여기 영어 안 써놨네. malware?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코드죠. 나쁜 짓을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악성 코드는 그냥 일반적인 실행 파일일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윈도우라고 하면 이제 P라고 하죠. 포터블 익스큐터블. 어, 리눅스 하면 ELF, elf라고 하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일 수도 있죠. 스크립트 형태의 악성 코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쉘 스크립트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코드라는 것도 악성 코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행 파일은 어떤 정식 실행 파일 형태를 가진 거고요.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 예를 들어서 쉘 코드 같이 주입을 해가지고 실행시키는 거죠. 나쁜 짓을 하도록. 뭐 얘랑은 좀 달라요. 얘는 실제 운영체에서 곧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보통은 원래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취약점, 예를 들어서 버퍼 오버플로 취약점이 있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지. 뭐 그때의 코드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뭐 전파, 메일이나 웹, 뭐 USB 등 다양한 곳으로 전파되고요. 뭐 여기 말고도 우리 뭐야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뭘로 전파가 됐어요? 우리 네트워크 공유 그렇죠? SMB죠. 서버 메시지 블록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했었죠.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가 되죠. 자, 그럼 악성 코드에서 악성 행위는 뭐냐? 뭐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뭐 시스템의 연산을 방해한다, 그렇죠? 컴퓨팅 자체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일종의 얘도 이제 디나이러블 서비스라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겠죠. 여기 민감 정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데이터 탈취, 자료 탈취할 수 있죠. 뭐 개인 정보, 아니면 우리 사업 정보, 뭐 재무 데이터, 뭐 이것도 사업 정보지. 뭐 이런 것들 막 탈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표적 시스템을 접근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또 APT 공격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타겟이 있어요. 표적 시스템이요. 타겟이 있는데 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긴 보통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PPC 같은 게 하나 있어. 여기를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악성 코드를 이제 감염시키게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서 궁극적인 표적 시스템, 목표 시스템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걸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수평 이동, 또 평면 이동, 뭐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레터럴 무브, 영어가 정확하게 레터럴 해가지고 버티컬 말고 레터럴이라고 하거든요. 레터럴 무브먼트. 그럴 때도 쓰죠. 그 다음에 표적을 감시해, 그렇죠? 감시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뭐 스팸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깔죠. 사실 이거는 제일 흔한 데가 지금 요즘에는 뭐가 제일 흔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가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에서 뭐 SMS를 받으면은 그 뭐 설치가 되고 거기서부터 그 스팸 메일이 아니라 스팸 문자가 막 날아가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디도스 공격을 할 때 악성 코드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핫하죠.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돈 주셔, 돈 주셔. 안 그러면 네 컴퓨터는 폭파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화해가지고 슉. 네. 자, 여기서 이제 악성 코드 분류를 한번 해보는데 사실 분류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기능 및 공격 벡터. 뭐 기능은 악성 코드의 기능이고요. 공격 벡터는 이제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뭘 통해서 침투를 하고 뭘 하게 되는지를 따라서 나눠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뭐 하나 더 나오기는 해요. 무슨 그런데 이거만 봅시다. 사실 해킹에 의해 디보에 의해 확장판이죠. 바이러스랑 워 아시죠? 자가 복제 및 전파 기능을 가진 악성 코드. 그렇죠? 둘 다 이렇게 막 퍼져나가 스스로. 사실 이런 거 따지면 랜섬웨어도 퍼져나가는데 그죠? 바이러스는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파일을 실행을 해야지만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예전에. 사실 지금은 못 없어졌죠. 웜은 스스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막 전파가 됐었죠. 지금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트로이 목말 잘 아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프로그램을 위장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트로이 목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딱 설치를 했더니 그 안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트로이 목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도어, 원격 접속 트로이 목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렛이라고 하거든요. 리모트 액세스 트로이잔. 트로잔이죠. 트로잔일 거예요. 트로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자가 어디 침투했어. 그러니까 감염시킨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메타스플로이트를 가지고 악성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감염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미터프리터죠. 미터프리터를 가지고 막 시스템을 자유롭게 어 이렇게 해집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애드웨어는 말 그대로 광고를 하는 거죠. 자, 광고를 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드로이드에 있는 많은 게임이 애드웨어일 수도 있어요. 광고를 더럽게 한판 깨고 나서 광고 보라고 해. 그쵸? 그 다음에 광고를 보면은, 광고를 몇 번 이상 보면은 무슨 아이템을 주고, 그쵸? 치사해. 예. 애드웨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본넷은 아시죠? 그, 보시라고 하는 약성 코드에 감염이 된 거지. 그 시스템들이 막 모여있으면 이제 본넷이 되는 거야, 네트워크. 보트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가 되고. 얘네들은 왜 보시라고 하잖아요. 뭐 게임할 때 뭐 게임봇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고 공격자가 저 멀리 이제 C2 서버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커맨드 앤 컨트롤 여기 뭐 명령 제어 서버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C2 서버 아니면 CNC 서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CNC 서버의 지시에 따라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쪽 공격하라 이런 거, 그치?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본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공격자는 이제 C2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팸 메일을 전송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넷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정보 스틸러, 인포메이션 스틸러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중요한 정보들을 빼기 위한 그런 악성 코드죠. 뭐 키로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딱 깔리면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가 다 로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격자한테가 뭐라고 할까 이 공격자가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스파이웨어 일종의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스니퍼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엿듣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크로폰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혹은 어디냐 이 카메라라든지. 그래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어디 인터넷에 가면은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샥 중간에서 그랩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뭐 가져간다고 날아가는 건 아니고 복사해서 그렇죠. 가져가는 거니까. 그다음 랜섬웨어는 뭐예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말 그대로 랜섬이 이거 저기 뭐야 인질 뭐 그런 거 그럴 거예요, 막 그렇죠? 네. 자 인질로 삼고 돈을 내놓으시오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킷이라고 하는 거는
공격자에게 관리자거나, 그쵸? 를 제공하거나, 혹은 자신 또는 다른 소프트의 존재를, 악성 코드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그런 악성 코드를 루트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 이 저자의 사실 분리긴 해요. 꼭 그렇진 않아요. 다 달라요. 다운로더랑 드로퍼도 있어요. 다운로더는 뭐느냐? 이 악성 코드는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그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거야. 그래서 설치해 주는 거고요. 드로퍼는 악성 코드 안에 또 악성 코드가 들어있어. 그죠? 이게 악성 코드라고 합시다. 이게 악성 코드 안에 악성 코드 들어있어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악성 코드 싹 빼가지고 이걸 설치해버려. 이걸 드로퍼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가 있죠? 인터넷에서 있는 거를 가져온 거, 다운로더, 자기 자신의 이제 악성 코드 들어있어. 그거를 딱 토해내가지고 설치하는 거를 드로퍼라고 해요. 뭐 여기 참고로 이렇게 분류에 대해 한 걸 있는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제가 뭐 여기까지는 뭐지?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시험을 낸다고 하도 제가 이렇게 냈지 않잖아요. 애드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절대 안 물어봐. 반대로 하지. 이렇게, 그, 감염된 시스템의 키보드의 입력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고자 설계된 악성 코드를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악성 코드 분석이란 무엇인가? 악성 코드의 행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 악성 코드의 동작을 이해해서 탐지를 하고요. 탐지할 때 쓰고요. 그렇죠? 왜? 자, 악성 코드가 있어. 그렇다면은 그 분석해가지고 끝이냐? 아니지.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 악성 코드가 나한테만 온 게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컴퓨터에도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걸 탐지하고 또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어떤 걸 삭제 못할 수도 있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는가? 사실 똑같은 말인데. 자, 악성 코드 샘플에서 정보를 뭔가 추출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 사고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혹은 물론 이거는 이제 포렌식 관점이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제 그 악성 코드 이제 기능을 파악하고 탐지한 후에 이제 뭐 억제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를 수 있어요. 포렌식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 대응을 위해서 이제 사고 분석, 그치? 조치 쪽에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주로 이제 안티바이러스 쪽, 그쵸? 그런 쪽에서는 어, 악성 코드를 이제 탐지를 하고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느낌에서 봤을 땐 그렇죠. 정확하게는 위에서 시켜서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윗분이 하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어, 월급쟁이가 악성 코드를 왜 분석하겠습니까? 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네, 사실은 그게 어, 진실된 목표죠. 뭐 어쨌든 근데 그건 이제 그 개인적인 입장이고 실제 조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뭐 왜 하는지 굳이 따지자 보면요. 뭐 악성 코드의 특징이나 목적, 그렇지? 응. 악성 코드가 어떤 유형이지? 앞서 분류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는데, 그쵸? 일종의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염된 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네. 자,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얘는 이제 약간 포렌식틱한 느낌이 많이 나고. 자, 얘는 이제 사전 대응이에요. 일종. 자, 여기 보면은 악성 코드와 관련된 네트워크 식별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식별자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인디케이터 혹은 지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이거 빨간색은 중요한 거예요. IOC,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가 침해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컴프로마이즈가 이제 침해됐다는 거예요. 감염됐거나 그거를 나타내는 뭐 지표지.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표가 있으면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지표. 그래서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가 어디 특정한 외부 그 뭐 도메인이라든지 IP 주소에 접근을 한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게 그 해당 사실이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야. 네트워크 지표. 그치? 네트워크 그 주소가. 그래서 그럼 반대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특정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해당 도메인이나 주소에 접근하는 호스트를 식별해요. 그러면 그런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얘기잖아. 예. 이럴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건 네트워크 쪽 지표고요. 반대로 이제 내부 지표도 있어요.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면은 감염이 되면은 뭐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지스트리에 뭔가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장 메뉴에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걸 분석해서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갖고 이제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백신, 일종의 그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그니처라고 하죠. 자, 특정한 레지스트리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시장 메뉴에 특정한 그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역시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공격자의 의도와 파악. 자, 악성 코드가 뭐 은행 인증서를 탈취했다. 그러면은 얘는 아무래도 돈을 원하는 그런 악성 코드일 것이다. 공격자가, 그치? 돈을 벌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적인 거죠, 복합적인 거. 그래서 보통 악성 코드 관련 회사에서는 주로 이쪽이 많이 보죠. 예, 결국에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지표, 침해 지표를 최대한 빨리 얻어내려고 해요. 왜? 그래야지 내가 빨리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시그니처죠. 시그니처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배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침해 원인 역량은 이쪽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도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치? 악성 코드인 게 확실하다고 하면 얘는 뭐 당장에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은 저거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네. 자, 악성 코드 분석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적 분석, 스태틱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얘는 이제 실행하지 않고 바이너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AI 기반 악성 코드 탐지 대회 나가셨던 분들 계시죠? 그때 썼던 건 다 정적 분석이에요. 왜? 악성 코드를 분석 전혀,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았어. 그치? 악성 코드만 가지고 뭔가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피처를 빼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뭐지? 머신러닝 해가지고 비슷한 놈을 다 악성 코드 분리한 거거든요. 예. 얘는 쉬워요. 뭐 쉽지만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예. 악성 코드의 모든 걸 얻어낼 수는 없고요. 동적 분석, 이거 틀렸는데 다이나믹 애널리시스인데 동적 분석은 뭡니까? 얘는 격리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바이너리 실행해봐.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얘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쉬워 보이죠? 예, 맞아요. 이건 쉬워요. 하지만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조금 어렵지. 실제 보는 건 제일 쉬워요. 왜? 그냥 지켜보면 돼. 얘가 혹시 네트워크랑 통신을 하는지, 이상한 파일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우리 파일을 암호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모든 기능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악성 코드가 뭐 특정 시점에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격자와 연결이 끊기면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얘네들은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이 되는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악성 코드는 사실 정적 분석에 진짜 많이 오리엔트를 할 거예요.
제일 많이 할 거고요. 동적은 조금 라이트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